강의에서는 상담 사례 개념화의 의미와 또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 개념화의 의미라는 것은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담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이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상담을 사례 개념화 할 것인가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강의해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종종 묻습니다. 사례 개념화를 어떻게 하나요? 참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명쾌하게 우리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은 이 상담 사례 개념화의 방법, 어떻게 상담을 사례 개념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담 사례 개념화의 방법을 제가 5가지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할까 생각합니다. 이 5가지의 방법으로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문제의 성격과 원인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의 문제의 성격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중요하죠. 상담자가 파악해야 됩니다. 무엇을?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파악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발생되었는가? 촉발 사건이죠. 유발 사건 또는 촉발 사건이란 말합니다. 이 문제의 발생 경로와 또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상담자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개념화 방법입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유발하거나 이 내담자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지속시키는 내적 역동은 무엇일까? 무엇이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내담자에게 지속시키고 있을까? 이 내적 역동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네 번째의 이 방법은, 네 번째는 내담자의 문제를 이렇게 지속시키는 외적 역동이 무엇일까? 이 박과됐다죠. 이 내담자의 심리 내적인 것은 내적 역동이고, 그 다음에 내담자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 이 문제를 지속시키는가, 이것이 외적 역동입니다. 이 필요자원은 뭐냐면요, 이 필요자원이라 이것은 내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뭐냐면 내담자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있으면 이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사례 개념화의 5가지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의 문제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 이 문제 성격이란 것은 먼저 우리가 알아볼 때에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호소합니다. 또 호소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이라는 것은 신체적 증상도 있고 또 관계의 증상도 있고 정서적 증상들이 있습니다. 불안하다든지 두렵다든지 또 관계를 맺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또 신체와 또 손톱을 깨문다든지 사람을 피한다든지 이런 호소 문제와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상담자가 문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것을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 단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성격을 말할 때는 내담자의 문제는 이것입니다라고 나열하고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내담자의 문제가 있으면, 주어서 문제가 있고 문제의 핵심이 있으면 심리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서 서술해야 됩니다. 심리적인 차원이라 앞선 강의도 강했지만 심리적인 차원은 우리가 상담자가 이 사례 개념할 때 사례 개념하는
가설을 세운다. 가설을 세울 때는 그 밑바닥이 심리상담 이론이 기초가 되어서 가설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성격이란 것도 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있고 문제의 핵심이 있을 때에 심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진술해 보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내담자의 문제의 성격이 무엇일까? 심리적인 차원에서 평가한다는 게 무엇일까? 내담자의 문제는 하나지만 그 문제의 성격을 심리적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달라진다는 거죠. 즉 내담자의 문제의 성격이 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차원에서, 또 인지적인 차원에서, 행동적 차원에서, 관계적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담자와 상담할 때에 내담자의 문제의 성격이 무엇일까? 문제의 호소 문제를 통하여서 핵심 문제가 그 사람의 불안한 감정이 있을까? 두려운 감정이 있을까? 또 하나는 인지적인 차원에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떤 그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 신념의 차원에 있을까? 아니면 잘못된 행동이 있을까? 아니면 관계적인 것에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네 가지 차원에서 구분해서 이 내담자의 문제의 성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감정적 차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감정적 차원이라는 것은 여기 봤을 때 감정적 차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뭔가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있죠. 정서적인 차원이 있죠.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이것을 감정적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인지적 차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의 문제입니다. 어떤 비합리적 신념이라든지 인지적 왜곡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것이 있을까? 찾아보는 겁니다. 이 성격을 진단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문제를 낳는 것은 어떤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그 행동에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문제의 성격을 진단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뭐냐면 관계적 차원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서 어떤 관계가 이 사람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담자 문제의 성격을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관계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을 내려보는 것, 가설을 세워보는 것, 이 내담자 문제의 성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내담자 문제의 성격이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로와 문제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내담자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문제는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촉발 사건이 있습니다. 유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촉발 사건과 유발 사건을 찾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촉발 사건과 유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상담자가 찾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정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 촉발 사건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왜 그 사건이 내담자에게 문제가 되었는가? 우리는 지금 개인 상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건이 내담자에게 문제가 되었는가? 감정적 차원인가? 인지적 차원인가? 행동적 차원인가? 관계적 차원인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에 영향을 끼친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설명해야 됩니다. 무엇이 이 문제에 영향을 끼쳤을까? 이 가족 배경일까? 아니면 가족 역동일까? 그 개인의 발달사일까? 아니면 개인사일까? 이 발달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요인이 있을까?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찾아가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먼저 문제 촉발 사건이 무엇일까? 왜 그러면 그 사건에 특별히 이 내담자에게 문제가 되었을까? 그러면 이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가족일까? 아니면 발달적인 차원일까? 개인적인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가 그렇거든요. 이 문제를 유발시키고 문제를 지속시키는 뭐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속시키는 이 내담자의 개인의 내적 역동이 있습니다. 힘력자 움직일 동자라. 계속 그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것이 있어서 현재의 문제를 계속 이렇게 유지시켜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적 역동입니다. 이 상담자는 사례 개념할 때에 이렇게 이 내담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문제를 지속시키는 그 안에 있는 내적 역동이 뭘까를 발견하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촉발시키고 특별히 지속시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뭔가 지속시키는 뭔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내담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담자의 이야기 속에서 그 상담자가 이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내담자가 말하는 건데 내담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속시키는 내적 역동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이 내적 역동이라서 다 이게 이론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상담자가 선택한 이론이 뭔가에 따라서 이 내담자의 문제를 이렇게 지속시키는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 정신역동 쪽에 가보면 무엇이 그 사람 움직이고 있다. 그래 현재 문제가 드러난 것은 방어 기제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방어 기제 있다. 그 방어 기제 그 권한이 뭔가 무엇식으로 따라가죠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를 가면요. 행동적인 차원에서 내적 역동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행동적 차원. 그 다음에 이 감정 쪽에 있는 이 상담 이론들 가보면 이 감정 쪽에 있는 상담이 정신역동이 있고 또 제3의 심리학군에 와보면 칼 로저스라든지 의미치료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감정 쪽에 가 있죠. 감정적인 차원에서 뭔가 그 사람을 지금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즉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비합리적 신념과 인지치료나 인지행동치료 라인으로 오면 뭐냐면 비합리적 신념의 문제다. 인지적 왜곡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어떤 이론을 상담자가 갖고 있는 선택한 이론에 의해서 이 내적 역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문제를 지속시키는 내적인 역동을 보면 조금 전에 1심약군과 2심약군과 3심약군, 4심약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5심약군이 있습니다. 제가 5심약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이 심리치료학을 구분할 때에 5심약군으로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이 1, 2, 3, 4, 5를 구분할 때는 연대기적 구분이 아닙니다. 뭔가 하면 이것은 연대기적 구분이라기보다는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1심약군은 뭐냐? 그 사람의 문제를 지속시키는 내적 역동은 무엇이기 의식의 세계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죠. 방어 기제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정신 역동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내적 역동을 바라볼 때는 이 문제의 성격이 있는데 이 문제를 지속시키는 뭐가 있는가 하면 무엇이 의식을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약군에 딱 가면 또 이렇습니다. 20약군에서는 학습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20약군 안에도 행동주의와 특히 인지치료 이렇게 구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지속시키는 것은 잘못 학습된 행동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학습된 행동이라. 그래서 이 소구를 시키고 강화를 시켜서 잘못된 행동을 소고시켜서 새로운 행동을 갖게 하자.
행동주의입니다. 인지치료 쪽으로 와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문제를 지속시키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인지 3제라고 해가지고 인지적 왜곡이 있어야 됐다. 또 RBT에서는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에서는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속시키고 있다. 이래 역기능적으로 보는 거죠. 제3의 심리학권에 오면 이 실존주의 심리학에서는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 때문에. 불안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인간 중심적 상담에서 오면 이런 인본주의적 상담에서 오면 현재 있는 내가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존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제4심리학권에서 오면 내적인 역동이 무엇일까 알았을 때 이제 이성적 차원이 아니라 이 자아를 초월했는 그 무엇, 자아를 초월했는 그 무엇, 이 영성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문제의 역동을 봅니다. 내가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동양 사상 기초로 해서 나온 이거죠. 그 다음에 제5의 심리학권에 오면 문제를 지속시키는 내적 역동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주변 환경의 문제다. 이 내담자를 둘러싸고 있는 내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담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다. 그래서 체적의 문제다. 관계의 문제다. 또한 소통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담자들이 문제를 지속시키는 내적 역동이 무엇인지 상담자가 선택한 이론에 의해서 이걸 내가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외적 역동이라. 이 내담자에게 있는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지속시키는 외적 역동이 무엇일까? 그 외적 역동인 것은 문제를 지속시키는 환경은 무엇인가? 또한 그 환경은 내담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걸 내가 파악해 보는 겁니다. 이거 문제적 환경에서 환경으로 말할 때 뭐냐? 가족의 역동이 있겠죠. 또 하나는 주변 사람의 반응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물리적 환경이 무엇인가? 가족의 역동은 무엇인가? 또 주변 사람의 반응은 무엇인가? 물리적 환경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찾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역동과 주변 사람의 반응과 이 물리적 환경이 그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환경은 내담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해서 이 사례 개념을 해가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이 사례 개념화에서 필요 자원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담자가 길러야 할 특성은 무엇일까? 내담자 문제 해결과 내담자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담자가 길러야 할 이 특성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이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의 특성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상담 사례 개념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의 가설이면서 또 이 내담자의 문제의 성격과 원인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고 상담 목표와 상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상담 사례 개념을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서 상담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 사례 개념화의 방법은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의 문제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질문하면서 대답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이 문제의 발생 경로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세 번째가 이 내담자의 문제를 지속시키는 내적 역동이 무엇일까? 네 번째가 내담자의 문제를 지속시키는 외적인 역동은 무엇일까? 그러면 이 내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에게 필요한 이 역량은 무엇이며 능력은 무엇일까?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어떤 관계를 맺을까를 질문하면서 이 5가지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보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사례 개념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례 개념화의
이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